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대책회의에 참여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 재정 위기와 지원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지원 사업 공모에 전남 장흥군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전남도는 오는 2028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370억 원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국내에서는 방사능 유입 대응이 집중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수시가 기초지자체 최초로 바닷물 속 방사능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광양읍의 작은 한 마을에 한 평짜리 집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짓고 있는 한 평짜리 집이 마을의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대책회의에서 전남도가 국세 감소에 대한 대책과 현안을 건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김영록 지사는 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위기와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방안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재정 충격 완화를 위한 지방교부세 감액분 단계적 정산과 지방채 이자 보전, 지방소멸대응기금 5조 원 확대, 소방공무원 인건비 국비 지원 확대 등 총 7건을 건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지원 사업 공모에 장흥군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안전체험관은 정부의 일시도 안전체험관 건립 계획에 따라 광역 단위 대규모 종합안전체험관을 통해 주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사고 대응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합니다. 전남도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장흥군에 5년 동안 국비와 지방비 370억 원을 투입해 지상 4층, 연면적 6천여 제곱미터에 이르는 대형 전남도 국민안전체험관을 건립할 방침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국내에서는 방사능 유입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바닷물 속 방사능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는데요. 국내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줄일 대안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전남 여수시의 어업 지도선입니다. 선박 기관실에 방사능 측정 장비가 새롭게 탑재됐습니다. 이 장비는 운항이 시작되면 배관으로 바닷물을 끌어올려 방사능 농도를 측정합니다. 1분마다 방사성 핵종을 탐지할 수 있는데 이상물질이 발견되면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정밀 분석에 나섭니다. 이 기술은 지난 2021년 원자력연구원이 개발했습니다. 일부 광역단체에서 사용돼 왔는데 지난 4월 일반 기업에 기술이 이전되면서 기초지자체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 방사능 측정 방식은 바닷물을 채취해 연구기관으로 보낸 뒤 최종 오염 여부를 판단하기까지 최소 5일 이상 소요됐습니다. 그러나 이 장비를 활용하면 원하는 지점에서 실시간으로 방사능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방사능 핵종 및 방사성 양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홈페이지 및 관내 전자 게시판에 주 2회 이상 게시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안심하게 수산물을 드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시는 시운전을 거쳐 다음 달 초부터 본격 가동한다는 방침. 다만 이 장비만으로 모든 방사선 계열을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방사선은 알파와 베타, 감마선으로 구별되는데 이 장비는 감마선 계열의 핵종만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사각지대가 있다 보니 전남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세슘과 삼중수소 등 모든 방사선의 핵종 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거친 뒤 주요 해역에 설치해 핵종 농도 추이를 살펴보겠다는 구상입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자체의 대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광양읍의 한 마을에 특별한 집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꿈과 희망을 가득 담은 이른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한평집인데요.
주민들이 직접 뚝딱뚝딱 만들어낸 작은 집 조성 현장을 서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광양읍에 위치한 내우마을입니다. 주민 300여 명, 140여 세대가 옹기종기 모여 사는 작은 동네입니다. 내우마을 입구에 지어지고 있는 건 바로 한 평짜리 집 2동.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들이 직접 집을 만들어 마을에 기부하는 10주 동안의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이 집을 지어가면서 프라이드를 느끼고 또 자식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이거 내가 지은 거야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념물적인 그런 건물이 만들어지는 것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한평 집짓기 사업의 7주차 작업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집 안을 따뜻하게 해줄 내부 단열재 보강 공사에 참여하는 주민들. 이렇게 자기주도적 건축 활동을 통해 자긍심을 높이고 마을 발전에 기여했다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어 한 주 한 주 더해질수록 만족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한 평짜리 집 2동을 부녀회가 운영하는 카페와 농산물 나눔 장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텃밭에서 직접 가꾼 농산물을 바꿔 쓰고 나눠 쓰고 또 소량 판매까지 해보는 내우마을만의 장터가 되는 겁니다. 또 한채는 농산물을 기준해서 그 농산물을 아마 판매하는 식으로 나눠 먹기로 하는 식으로 할 것입니다. 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주민위원회는 전남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한평 집짓기 사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집짓기 사업을 인근 마을까지 확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4차년도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런 사업을 좀 확대해서 우리 광양읍 주민들이 다양한 그 체험을 할 수 있는 또 지역 역량 강화에 만족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연말 이웃과 주민 모두를 위해 흔쾌히 노동력 기부에 나선 주민들. 주민들이 힘을 합쳐 뚝딱 지어낸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한평집이 마을을 움직이는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전북 전주는 주변 시군의 중심지 기능을 하는 도청 소재지인데요. 인구는 적지만 교통량은 광역시와 비슷해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역 정치권에서 제도 개선에 시동을 걸었지만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 SK 브로드밴드 김다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북도 전주시와 완주군을 잇는 편도 2차로 도로입니다. 전주 대규모 주거단지인 에코시티를 거쳐 주변 지역으로 출근하는 차량이 이어집니다. 출퇴근 그 직장인들 좀 문제가 되지 않냐. 저녁은 5시부터 차가 슬슬 밀려와요. 경찰서나 군청에서 이 도로 여건 상황을 보고 개선을 좀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전주권 교통망은 인접한 완주군과 익산시, 김제시, 또 통행량이 많은 군산시와 정읍시를 포함합니다. 일일 교통량은 26만 대로 광역시인 광주권 30만 대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특히 전주권은 대체 교통수단이 부족해 승용차를 이용하는 비율이 광역시권보다 높습니다. 도로교통 혼잡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연간 1.94조 원, 울산이나 광주권 1.8조 원 규모로 대도시권을 웃도는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대강법이 개정되면 전주시를 중심으로 교통 문제 해결을 대도시권 광역교통특별법은 광역교통망을 구축하는 데 국비를 지원하는 법입니다. 도로와 간선 급행버스의 국고보조 50%, 철도에는 70%가 지원됩니다. 전주는 교통량이 광역권과 비슷한데도 광역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런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지방소멸 막고 국토 균형 발전을 제대로 하려면 국가 재정 투자의 중점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돌려야 합니다.
소도시들의 연결과 연대, 연합이 더 현실적인 해법입니다. 특히 내년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둔 전북은 교통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 대광법에 전주를 포함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 있지만 통과까지 갈 길이 먼 상황. 국토교통부의 연구 용역 결과 전주권에도 광역시 같은 교통망 구축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는 법 개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광역권 지원이라는 현행법 취지에 어긋나고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입니다. 법을 바꾸어서 수도권과 또 지방 광역시 중심의 지원이 아니라 전국의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전라북도에도 이런 대도시권과 같은 교통 생활권을 만들 수 있도록 당연히 지원되어야 된다. 국토균형 발전은 헌법에 명시돼 있을 만큼 우리나라의 중요한 가치이자 과제입니다. 대도시 중심 사고와 현행법에 갇힌 관료주의적 행정이 시민 편의를 해치고 지방 소멸을 부추기는 건 아닐지 우려됩니다. BTV 뉴스 김다라입니다. 요즘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전기장판 등 난방기기 쓰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전기장판은 전기를 이용해 열을 발생시키는 만큼 자칫하면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정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까맣게 탄 집기가 어지럽게 뒤엉켜 있습니다. 지난 18일 경남 거제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70대 남성 1명이 숨졌습니다. 불은 전기장판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 경기 부천의 한 아파트에서도 전기장판 화재로 주민 6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전기장판이나 전기담요 등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는 모두 663건, 연평균 200건 안팎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건데 이로 인해 매년 수십 명의 사상자와 10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매년 겨울철이면 전기장판으로 인한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위험성을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해 실험해봤습니다. 전원을 켠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전기장판의 온도는 30도 안팎. 10여 분 뒤 온도는 50도까지 올랐습니다. 이때 접힌 부분과 접히지 않은 부분의 온도차는 20도가 넘습니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장판을 접어 사용하거나 라텍스와 같이 불이 잘 붙는 재질의 침구류와 함께 사용하면 안 됩니다. 두꺼운 이불보다는 얇은 이불을 이용하고 외출 시에는 전원을 끄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기장판 사용 시에 두꺼운 매트릭스나 두꺼운 이불을 덮어놓게 되면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축적되기 때문에 화재 위험성이 있어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 코드를 뽑아 놓거나 장시간 사용하지 않고 잠깐 껐다가 다시 사용하는 식으로 사용하면 조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보관할 땐 장판을 접지 말고 돌돌 말아 보관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올려놓지 않아야 다음번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등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된 가운데 겨울철 난방기기 이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재단법인 덕연장학재단이 순천 지역 내 중고대학생 26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덕연장학재단 김주철 이사장과 시의원, 장학생,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들에게 장학증서가 수여됐습니다. 재단이 장학생 26명에게 지급한 장학금은 1,650만 원 상당으로 알려졌습니다. 덕연장학재단은 지난 2002년 지역 내 통장이 주축으로 출범한 덕역동민장학회를 모태로 교육감의 인가를 받은 공익법인이며 현재까지 장학생 600여 명에게 1억 5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세은 순천시의원이 마약범죄 예방과 대책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이 의원은 대검찰청 통계자료 분석 결과 올해 9월까지 검거된 국내 마약류 사범 누계는 2만 200여 명으로 지난해 대비 48% 늘었고 광주와 전남도 마약 사범이 88% 증가한 실정이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마약 중독은 높은 재범률과 2차 범죄 위험이 큰 만큼 마약 예방 교육과 우범 지역 마약류 단속 강화,
중독자의 일상 복귀 치료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